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천향희 시인의 새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 새가 있는데요. 새가 나뭇가지 끝에 이렇게 앉아 있죠. 자, 여기 앉아 있던 새는 하늘로 날아올 수 있죠. 자, 새가 부럽다고 했는데 이 새를 통해서 깨달은 무엇이 있는 시입니다. 과연 이 시의 화자는 새가 있던 자리를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고난과 아픔 극복 의지, 천향이 새가 있던 자리 해석. 새가 날기 위해서 겪었던 좌절을 바라보면서 성공을 위해 고통과 아픔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화자, 나의 경험을 통해 부족한 현재를 채우기에 노력하면 우리의 내일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시는 시련과 방황이 있어야 완성에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좌절 속에 빠져있는 화자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 역시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이와 함께 화자는 인간은 모두 노력하는 동안 방황하게 되며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한다는 통찰에 도달합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도 허공을 나는 새처럼 비상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고난 극복 의지를 노래한 천향희 시인의 새가 있던 자리 해석입니다. 잎인 줄 알았는데 새네? 저런 곳에도 앉을 수 있다니.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실을 수 있으니까 오늘 또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두어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었다. 한 수 앞이 아니라 한치 앞을 못 보았다.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아직 덜 되어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미안이나 미로 같은 것.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황한다. 나는 다시 배운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안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두어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천향희, 새가 있던 자리. 잎인 줄 알았는데 새네. 자, 새. 새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화자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뜻이죠. 이 새는 또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고요. 외향의 유사성으로 시적 대상의 정체를 혼동했던 화자의 놀라움이 나타난다는 요 새네 하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새를 처음에는 잎이라고 생각했죠. 잎과 새의 겉모습, 외향이 닮아서 그 새의 정체를 처음에 잎인 줄 알았잖아요. 정체를 혼동했던 화자의 놀라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저런 곳에도 앉을 수 있다니. 저런 곳은 작은 나뭇가지, 높이 있는 작은 나뭇가지에도 앉을 수 있다니. 자,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바라보는 감탄, 놀람, 또 부러움이 나타납니다. 부럽죠? 새는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실을 수 있으니까. 자, 새는 가볍기 때문에 날 수 있고 또 바람 속에 실 수 있죠. 자, 가벼우니까 바람 속에 실 수 있다는 것은 새의 속성입니다. 자, 새가 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죠. 가벼우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눈 뜨고 있는데 하루가 어둡다는 이 의미는 암담하다는 뜻이죠. 화자가 처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상황입니다.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새는 가볍고 바람 속에 실 수 있고 또 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 말은 아유, 이거 뭔가 새로 하겠습니다. 자, 화자가 처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상황을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로 표현했는데요.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는 새가 부럽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둡고 암울한 상황인데 새는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나와 대조되는 새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나타납니다. 자, 새와 다른 처지의 나의 바람, 소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의 자유로움에 대한 인식과 동경.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을 보고 있을 때,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초현실주의 여성 화가로 교통사고로 수차례 수술을 받은 후 느낀 삶의 아픔을 미술 작품으로 드러냈습니다. 부서진 기둥도 결국 그런 작품이죠. 프리다 칼로가 자신의 처절한 고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내 뼈가 자꾸 부서진다. 프리다 칼로의 부서진 기둥 이 작품을 보니까 내가 아프다는 뜻이죠. 그 그림을 통해 화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고 있죠.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새들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새들은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그 바닥을 쳐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을 위한 노력이고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시행착오를 겪어야죠. 하늘에다 발을 옮기는 것일까? 하늘에다 발을 옮긴다는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자로 얘기하면 비상하는입니다. 몇 번이나 바닥을 쳐야 새가 비상하는 것일까? 새가 날기 위해 바닥을 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나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날기 위해서는 이런 바닥을 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비상은 언제나 바닥에서 태어난다. 자, 비상은 높이 날아오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나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죠. 바닥에서 시작한다. 이 바닥은 부정적 현실이죠. 그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야 비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다죠. 삶의 고통과 새를 통한 깨달음입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는 나도 새처럼 그래 바닥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럼 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날 수 있죠. 날기 위해서 바닥을 친 적이 있었다. 자, 새에 대한 인식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으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화자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시상을 전환하고 있지요. 작은 것 하마다 큰 것을 이뤘다. 이걸 나타내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관련 성어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대로 한자성어를 번역했네요. 자, 한수 앞이 아니라 한수 앞은 큰 것이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한치 앞은 바로 작은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한수 앞이 아니라 한치 앞을 못 보았다. 자, 얼마를 더 많이 걸어야 인간이 되나? 자, 나는 아직도 인간이 덜 되었다는 거죠. 아직은 성숙한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밥 딜런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밥 딜런은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을 탄 가수죠. 가수이면서 노벨 문학상을 탔고요. 인간의 어떤
인권, 평등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덜 되었어. 아직 덜 되었다는 것은 아직 미성숙의 상태다. 아직도 부족하다.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은 성숙이고 언젠가 되려는 것이죠. 부족한 현재가 성숙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완전을 지향하는 삶이고요.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 미완이나 미로 같은 것은 미완은 부족한 상태죠. 미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황한다. 노력하는 동안 우리 모두 방황한다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나에서 우리로 인식이 확대됩니다. 거의 깨달음의 보편화가 되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힘이 덜 들겠죠. 뭔가를 하려 하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노력하는 동안 방황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방황과 노력의 동일시가 나타나고요. 미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면은 그 방황하게 되지만 그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하죠. 개인적 방황을 인간의 것으로 일반화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세를 통한 깨달음이고요. 나는 다시 배운다. 그 세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깨달음을 배운다는 것이고요.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미로 복잡하지 않는 길이 없고 완성되지 않아야 완성도 있다, 이런 뜻이죠. 힘들지 않는 길 없고 처음부터 완성된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미성숙이 성숙의 전제 조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좀 논리적으로 또 잘 안 맞는 것 같죠. 미완 없는 완성도 조금 역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죠. 이런 것을 대구법이라 합니다. 자, 시적 대상에서 얻은 깨달음과 삶에 대한 성찰은 바로 이겁니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완 없는 완성도 없다. 없으므로, 그러므로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하루가 어두워. 오늘은 눈 뜨고 있어도 어두워는 눈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화자가 처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상황입니다.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아까도 눈이 간다. 또 눈이 가죠. 새가 부럽다. 이 부분은 또 앞에서도 눈이 갔고 지금도 눈이 갔다. 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나와 대조되는 새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 왜냐하면 새는 바닥을 치고 지금 비상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바닥에 있죠. 그래서 이제 새에 대한 부러움과 동경이 됩니다. 새를 닮겠다. 그렇지만 나도 새를 닮겠다.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비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에 대한 동경과 역경, 극복의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자유시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정형시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인데요. 서정시와 대립되는 개념이 서사시가 됩니다. 자, 성격은 성찰적, 아주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죠. 또 의지적이고요. 주제는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려는 삶의 의지입니다. 특징은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 화자가 고통과 아픔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강한 의지로 드러내고 있고요. 고백적인 어투로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냅니다. 그림과 노래를 통해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윗글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구절의 의미 파악이죠. 기억이 잎인 줄 알았는데 새네. 자, 외향의 유사성 때문에 잎과 새를 헷갈렸잖아요. 시적 대상의 정체를 혼동했던 화자가 뒤늦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열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이니까요. 새가 있는 쪽에 또 눈이 간다. 자, 시적 대상의 처지와 달리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는 화자가 새는 지금 날 수 있는데 나는 날 수 없잖아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암시하며 새를 담고 싶다는 것이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도 그런 적 있다. 시적 대상을 새를 마주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바를 화자 자신의 지난 경험과 연결지으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아직 덜 되어서 언젠가는 더 되려는 것. 삶의 완전성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 화자의 뒤늦은 체념을 제시하며 시상을 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르죠. 뒤에 등장하는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안 없는 완성도 없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되 완전성을 지향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미로 없는 길 없고 미안 없는 완성도 없다. 시적 대상에서든 깨달음과 삶에 대한 통찰을 대꾸적 표현으로 역설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 살면서 힘든 것은 다 어떤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선생님이 적은 이 포스팅으로 연결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고 왜 국어 공부가 잘 안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시를 한 편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